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영식님과 영숙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숙님이 영식님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시죠. 물론 뭐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고 마지막 회가 끝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영숙님이 언제 영식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줄어들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여지는 꽤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식님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영숙님은 내향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답을 내려야 움직이는 그런 면이 영식 씨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까지 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순간 내린 판단과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판단이 좀 다른 사람?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영식 씨는 그에 반해서 좀 외향적이고 분위기에 좀 따라가는 면도 있는 영식 씨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되게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향의 차이지 장단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끔 저지르는 실수라면 실수고 어떻게 보면 상대를 좀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의도인데 예를 들어서 영식님은 이성을 만날 때 공통점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굉장히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고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람과 어떤 면에서 좀 운명이라는 느낌까지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상대에게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상철 씨한테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론 뭐 영식 씨의 배려지 한편으로는. 근데 이때 상철 씨가 나는 아예 공대고 상대는 아예 예체능이다 이러면서 너무 반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영식 씨가 너무 잘 맞는다 얘기를 해요. 상철 씨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반대가 끌리는 법이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반대가 끌리는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반대 유형의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배워가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안정적인 애착이나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취향이 어떻고 어떤 걸 선호하는. 물론 인생을 사는 그 굵은 가치관 자체는 좀 같은 게 좋겠고 어떻게 다르면 애초에 오래 가지를 못하겠지만 애초에 만나지를 못하겠지만 근데 영식 씨가 상철 씨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행동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앞뒤가 다른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이게 약간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영식 씨가 생각을 충분히 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볍다거나, 행동이 좀 이럴 때와 저럴 때 행동이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을 볼 때 느끼는 불편함이긴 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만날 때 뭔가 좀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생각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 동안 상대가 지루해하지 않을 만한 어떤 컨텐츠를 줘야지. 예를 들면 뭐가 있어. 나 잠깐만 생각해 볼게. 이 말도 실은 컨텐츠를 주는 거거든요.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벌면서 어쨌건 이건 뭐 하나의 팁이지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 간격을 좁혀가긴 해야겠죠. 근데 영식 씨와 영숙 씨의 첫 데이트에서 물론 영식 씨가 이제 연봉을 오픈하고 그런 거는 물론 좀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게 영식 씨가 가지는 단점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일단 판단은 보류한 것 같아요. 근데 영식 씨가 가지는 그런 장점들을 조금 더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이건 뭐 팁이지만 내가 가벼운 매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지하게 생겼고 어떤 조각미남 그런 사람이 어떤 썰렁한 개그를 하면 저런 면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표정도 안 바꾸고 그냥 차가운 말만 하고 무슨 철학 얘기만 하고 이러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지. 조금 가벼운 느낌의 사람이 계속 가벼운 얘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너무 가벼운 사람으로 꽂히는데 그 균형이죠, 결국. 근데 영식 씨는 좀 가벼운 느낌을 주잖아요. 좀 친근하지만. 좋게 말하면 이제 여성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약간 친구 같은 면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상대가 편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성을 원하지 동성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동성은 친구로 충분하지, 친구들로. 여기에서 솔로 나와서 뭐 굳이 친구 사귈 필요 없잖아. 물론 친구를 사귀면 뭐 친구가 하나 늘어난다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뭐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영식님도 내가 친구로서 인식되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식님이 해야 되는 건 오히려 말을 조금 줄여야 돼. 그리고 제스처를 줄여야 돼요. 말하고 제스처를 좀 줄이고 동작을 살짝 크게 해야 돼요. 제스처가 없는 건
너무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죠. 재미없을 수 있지. 그런데 제스처가 작으면서 많은 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이야. 뭐 삐에로나 아니면 뭐 짐 캐리나, 물론 이제 연극 무대나 이런 과장된 연기이기 때문에 제스처가 크긴 하지만 제스처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잘 만날 때 오 이런 거 있잖아요. 물개 박수 막 하면서 야, 대단한데요. 이게 낫다는 거지, 차라리. 이게 너무 막 무게감을 잡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는 장점이 시너지가 나려면 그거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막 너무 멋있는 척해라, 뭐 무게감 있는 척해라, 그래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가진 장점을 더 빛내기 위해서 약간 줄이는 정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줄이는 정도. 그리고 이제 이성을 만났을 때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건 좋지만 이성과 하는 취향이나 이런 게 다 똑같으면 아 뭐야 이거 친구들 만난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더 어필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이나 제스처나 아니면 어떤 선택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뭐 마지막 편까지 보고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영식 씨가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거든요. 첫 데이트에서도 이제 도자기를 배우러 갈 것처럼도 얘기하고 연봉도 오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영숙 씨 입장에서는 퍼즐 조각들이죠. 퍼즐 조각들이 이 사람이 평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에게 굉장히 진심이어서 이런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존재는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면 영숙 씨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이 끝나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 그래서 영숙님 같은 분은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리액션도 계속 해주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좋게 받아들여도 일단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정보를 잘 조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답을 또 찾아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섣불리 너무 많은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아닌 부분들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필을 해서는 안 돼. 오히려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마음이 변하게 좀 기다려야 돼요. 얘기를 조금 더 듣고.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가족 문제에서도 영식님 입장에서는 나는 공통점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이슈로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방 얘기를 할 때 가장 신났었단 말이에요. 실은 그 갭 차이를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종교 얘기가 조금 편하진 않구나. 실은 그런 거를 찾아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영숙님은 자기가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꽤 드러나는 면이 있어요. 되게 솔직한 사람이야. 그런데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얼굴 표정을 그래도 좀 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싫은 거를 그냥 뭐 좋게 좋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현숙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 너무 돌로돌로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날 선택한다는 그 말이 흠칫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곱씹으면서 자기 행동이나 상대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진심이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지. 근데 영식님은 그때 분위기 좋았던 거를 가지고 그냥 아 좋았지 하고 이제 그 현재를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또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영숙 씨가 생각을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 한번 결정을 하면 무조건 직진이다. 오래 길게 봐야지 좀 안다. 그래서 영숙님이 순간순간 자기가 좋다. 아 이건 재밌어요. 좋다. 이렇게 말을 해도 혼자 곱씹으면서 아 그게 안 좋은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은 사고방식이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분이 다시 한번 또 데이트를 하죠. 그 꽃카페에 가가지고 그 사랑에 빠지는 질문을 준비해 왔었잖아요, 영식 씨가. 근데 그 이런 질문하는 것도 영숙 씨 입장에서는 씨가 너무 조급한 거죠. 분명히 나는 오래 두고 보고 내 마음은 여러 가지 퍼즐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왜냐면 영숙 씨는 한번 선택하면 그걸 밀어붙인다고 했잖아요. 그걸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걸 선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데 일단 선택을 빨리 하자. 나에게 확신을 줘. 이게 이제 영식 씨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영식 씨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고 좀 불안할 때는 그냥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자 씨랑도 선을 그을 수 있었죠. 나는 영숙 씨에게 확신을 얻었다는 생각에서. 근데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이제 확신을 바란다. 그리고 짐작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상대가 나를 리드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영철 씨 같이 이렇게 몸도 멋있고 이런 남성미가 뿜뿜 풍기는 그런 사람을 자꾸 또 로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약간 저런 사고 체계는 조금 여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보통 이제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의지할 상대를 찾고 싶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십기 영숙님도 그랬고, 이게 나는 솔로만 봐도 좀 남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남녀 차이 얘기할 땐 참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확신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확신을 지레 가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지. 그런 면에서 영식 씨는 참 조심스럽고 좋은 사람인데 확신을 바라는 것. 상대가 나에게 확신을 줘야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좀 영식 씨가 가지는 특별함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36가지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눈을 보면서 해야 돼. 근데 영숙 씨가 허공을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텐데. 저 질문을 할 거였으면 마주보는 자리가 더 좋긴 했을 건데 좀 아쉽네요. 질문을 각자가 보고 읽고 그 질문 다시 보고 허공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이제 그것보다 원래 이제 상대의 눈을 보면서 해야 이제 그게 이제 뭐 조금 더 효과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저 꽃 카페에서 영식 씨가 또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이 대가족이라는 또 공통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숙님은 가족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가고 이제 그렇고 그리고 영식 씨가 이제 대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 나는 이게 영숙 씨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좀 물음표의 퍼즐로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물음표의 퍼즐이냐면 물론 많이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 대가족의 일원인 걸까? 혹시? 그리고 영숙 씨도 자기가 속한 그 대가족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이 살지 않다가 결혼을 통해서 온 분들을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는 괜찮은데 저렇게 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지금 내가 생각이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영숙 씨의 물음표가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 나도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 이런 거 잘 쓰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저는 저 사진이 영식 씨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확신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밀어붙이는 부분들 나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그런데 지금 벌써 대가족 마치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숙 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됐을 때의 상상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가족이라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영숙 씨가 좀 부담이 생기고 있지 않는 건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인터뷰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라왔는지 그런 가정 환경이 어떤지 들을 수 있어가지고 조금 신선했던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좋았다는 표현은 안 써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굳이 질문을 하죠. 호감도의 변화가 어땠는지. 좀 고민을 하지만 조금 더 상승했다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인터뷰에서는 뭐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말하기는 애매하니까 그냥 뭐 호감도의 변화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다. 나와 가정 환경이 좀 비슷한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그런 면에서의 상승이고 영숙 씨가 이 날의 데이트를 곱씹으면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는 있겠다. 라는 그런 균열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의 균열이. 그리고 영식 씨가 굉장히 좀 자기 연봉도 오픈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뭔가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영숙 씨한테는 저런 가족의 사진까지도 더해지면서 부담을 가졌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신혼 살림 씬이 나오는 거죠. 영식 씨는 이제 당연히 영숙 씨를 선택하고, 그리고 영식 씨와 영숙 씨가 이제 잘 돼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견이 그런 이렇게 어필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단둘만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좀 생각이 많아졌는데 100%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영숙 씨가. 그래서 이 전에 이벤트가 그 전날 밤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게 데이트를 하면서 영식 씨가 조금 더 그냥 막내 동생 같은 느낌? 아니면 동성 친구 같은 느낌? 거기다가 이런 가족 관계를 보니 조금 부담도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성적인 느낌이 자꾸 안 들고 있지 않은가. 이성으로 바라보기가 좀 힘든 그런 거를 영숙 씨가 느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 살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식 씨가 이제 살림을 아버지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는 그 말을 지금 영식 씨의 발언과는 조금 다르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의 말이 나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안 가족들은 다 자기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살림까지 다 하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러면 다른 집안과는 좀 다르게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살림 쪽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가 경제적인 것도 책임지고 살림도 하고 그런 상황일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살림한다 이래버리면 그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남녀 역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안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정해진 남녀 역할이 없으면 살림을 누가 한다고 정할 필요 없는 거죠, 애초에. 근데 아버지가 살림 역할이면 정해진 남녀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남녀 역할이 달라요가 되겠죠. 역할이 있는 거니까 아버지는 살림 역할, 어머니는 뭔가 역할이 다른 뭐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역할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뭔가 역할이 있겠죠. 가족마다 다 역할이 있는 거니까. 아니면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거는 뭐 어필할 말은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뭐 그거를 보고 자랐다는 게 뭐 크게 메리트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영숙 씨가 이 말을 엄마 아빠도 두 분 다 굉장히 계획적이신 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숙 씨는 엄마와 아빠가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역할을 서로가 헌신하면서 충실히 수행한다. 이게 영숙 씨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정의 모습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아버지 혼자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로 받아들이진 않은 거야. 그냥 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같이 많이 나눠서 한다 정도로 지금 영숙 씨는 이해했겠죠. 왜냐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역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거든. 근데 지금 영식 씨의 말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영식 씨의 말이 어디까지가 그런 역할이 없다는 면은 아빠가 살림한다와는 좀 다르잖아요. 살림하는 역할인 거잖아. 근데 이제 역할 구분이 없는 것과 살림하는 역할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영식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일까? 그래서 영숙 씨는 이제 어질러져 있는 걸 못 본다. 이제 눈앞의 먼지도 그때그때 정리한다. 그게 이제 부모님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영식 씨가 근데 전 잘 어질러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까도 집에 오자마자 이제 아빠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학교를 하면 집에 아빠가 있었다는 거고 그때 아마 집에 엄마가 없고 엄마가 뭔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을 수는 있겠죠. 집에 부모님이 다 계신데 아빠를 찾지는 않았을 거지 않을까요? 이거까지는 뭐 너무 소설이니까 잘 모르지만 근데 어쨌건 나는 잘 어지른다. 그리고 이런 살림하는 아빠를 항상 찾았다. 이건 어릴 때의 살림할 때는 아빠를 찾는 건 어릴 때 모습인데 지금 잘 어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약간 아이 같은 면이 있구나라고 영숙 씨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가 어떤 의지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둘 다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꾸려나가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같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을 텐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은 좀 재밌고 편안한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이성적인 사람으로서는 좀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자꾸 영식 씨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식 씨는 장난이긴 하죠. 뭐 치우는 사람 따라 있고 뭐 어지른 사람 따라 있고 이건 농담이긴 한데 근데 그게 지금 영숙 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농담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몰아서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치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영식 씨가 저는 몰아서 치우는 편이라고.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제 점점점 그러면서 할 말 하안이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영식 씨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라고 말해요. 근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조인성 씨가 와서 이 말을 해도 응? 아닌가? 조인성 씨가 말을 하면 뭐 감사합니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저런 것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는 집에 많은 이런 의사결정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유추도 해볼 수 있지. 물론 이건 다 소설이지만. 살림을 하는 아버지, 의사결정권을 가진 어머니. 그래서 예쁘고 사랑받고 자란 것 같다. 인품도 좋다. 근데 그래서 좋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물론 영식 씨가 그런 의도를 한 말은 아닌데 이걸 이제 곱씹다 보면 지금 나를 선택한 게 자기 엄마가 나를 좋아할 것 같아서 선택한 건가? 그러면 이 걱정이 어디까지 흘러가? 혹시 엄마의 의사에 굉장히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인가? 효자인가?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그리고 영식 씨가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좀만 힘내면 돼라고 하고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영식 씨는 이제
집이 되게 좋은가 봐요. 가족들하고 지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화목함. 근데 이제 영숙 씨는 그 현실에서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면 현실에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 순간이 소중하다 나는. 당연히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공통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이 시점에서는 영숙 씨의 고민은 굉장히 실시간으로 깊어진 상황이에요. 이 전에 데이트까지는 그 고민이 데이트하고 와서 곱씹으면서 고민이 커졌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영숙 씨가 생각하기에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취향이 맞고 무슨 드라마를 좋아하고 뭐 음식을 뭘 좋아하고 이런 취향은 솔직히 아무 상관없어. 만나면서 맞춰가면 그만이고 뭐 먹는 게 있으면 딴 음식 먹으면 되고 이거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뭐 존경하고 아니면 사랑하고 이러면 뭐 충분히 그건 극복할 수 있는 일이지. 극복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물론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하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실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숙 씨와 영식 씨의 대화에서는 어머니의 의사결정이 나를 선택한 거에 나의 선택한 거에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실은 영숙 씨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포인트지.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라라랜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라랜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조금 삐끄덕대긴 했지만 이미 이 라라랜드의 삐그덕됨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영식 씨가 인상을 살짝 쓰면서 라라랜드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결말이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해요. 아, 근데 왜 굳이 나의 주관적 평가를 가지고 상대한테 질문을 하는지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상대한테 어떤 의견을 듣고 싶으면 라라랜드 어땠어요라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뭐 결말을 궁금하면 결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던데 결말은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은 나의 마음을 좀 함께 해줘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도 좀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뭐 친구처럼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되게 친구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 그 영식 씨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남성적인 카리스마, 영식 씨가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숙 씨가 왜냐고 물어봅니다. 결말이 뭐였지라고요. 둘이 안 됐잖아,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안 됐다. 그러면서 결말이 뭔가 결혼은 현실이다. 근데 영숙 씨가 이제 그래서 나는 결말이 더 좋았다. 인간적이어서. 근데 사랑과 이별 그리고 어떤 꿈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뭐 안타까운 시간과 과정들은 우리를 되게 성숙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거쳤을 만한 그런 성숙의 순간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서 저도 그게 뭐 결혼이다 아니면 현실이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되게 아쉬운 그런 순간이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뭐 드라마 미생이나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 뭐 총나라 기준의 삼국지입니다. 아니 뭐 삼국지 얘기 다들 싫어하나? 어쨌건 주인공이 그렇게 막 성공하지 않아. 항상 고난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성공도 못해. 아니, 물론 뭐 성공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실은 우리 삶에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또 노력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걸 또 수용하게 되는 그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데 지금 영식 씨는 어떤 사랑을 하고 행복한 이상적인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더 그런 이상적인 걸 꿈꾸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한테 바라는 게 많을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공통점을 자꾸 찾는 이런 게 약간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의 문제는 제가 운명론자에 대한 분석을 따로 강의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영식 씨가 이제 인간적이면 해피엔딩이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 패널이 의견이 다를 땐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 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러면 되죠. 근데 그 전에 내 의견을 굳이 얘기하면서 질문을 왜 해? 아니면 차라리 나의 의견을 그냥 쭉 얘기해도 됐었지. 근데 내 의견은 이건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내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죠. 그런 면이 있군요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무난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영식 씨가 3일 내내 이제 같이 대화를 해봤는데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낀 시간이었다. 라라랜드 새드 엔딩에 대해 각자 반응이 달랐다. 그래서 나는 새드 엔딩이 싫다. 영숙님은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건 나랑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날 더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그 엔딩에 대한 의견이 아니었어요. 실은 각자가 꿈꾸는 가정 환경의 모습이었어. 그게 지금 되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영숙 씨가 그리고 이렇게 뭐 어지른 사람이 있고 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런 농담을 했을 때도 영숙 씨가 뜨억한 면이 있고 그 엄마 얘기를 했을 때도 뜨억한 면이 있어요. 영숙 씨가 우리 아빠가 참 영식 씨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 물론 좋아해주면 좋지.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지. 근데 어쨌든 내가 좋아해야지. 그럼 뭐 반대로 만났는데 싫어해. 그러면 뭐 안 만날 거야? 물론 뭐안 만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뭐 부모가 반대해도 내가 만나는 거지 뭐. 그거 내 인생인데. 아니,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에 따른다고 제가 인생을 책임져 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숙 씨가 많은 얘기를 주도하고 리더해주고 맞춰주는데 그게 나한테는 다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소들이 있었고 이성적인 끌림, 그런 매력 그런 게 나한테는 조금 덜 다가왔다. 근데 이거는 라라랜드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식 씨가 이성적인 매력을 보이지 못하는 건 영식 씨의 장점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 굉장히 편안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리액션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가볍고 친구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없고 항상 자기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공통점이 없으면 나랑 예를 들어서 취향이 다르면 이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사람인가? 그것도 실은 나와 다른 사람 아니면 그냥 운명이 정해주는 나와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불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직접 선택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선택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취향도 마치 다 세팅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나의 선택이 자신이 없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성적인 매력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숙 씨는 좀 남자다운 사람한테 의지도 하고 좀 존경할 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즐거운 연애도 하면서 그러다가 또 알아가다가 그렇게 또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상대는 확신을 가졌어. 심지어 계속 그 가족의 모습 내가 이미지로도 봤어. 그리고 부모의 모습도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달라.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영식 씨는 아직 어린이 같아. 이제 그러니까 영숙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성적인, 이성적인 끌림이 없고, 그리고 맞지 않는다고 느끼죠. 둘 다 같이 짜파게티를 고르고 떡볶이를 고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매력이 생기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없던 존경이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생각해. 진짜 극단적으로 음식을 잘 안 먹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절대 어떤 가치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있던 걸 해치지 않기 위해서 캡슐로만 계속 뭔가 생명을 연명해.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고, 내가 했을 때 존경스럽고 난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지. 물론 그게 걱정돼서 이 사람과 애초에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인 방법이에요. 평생 이 사람과 식사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놓고 캡슐을 먹는 걸 봐야 돼. 그러면 그거는 좀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상대가 뭐 괜찮다 그러면 그 앞에서 뭐 나는 뭐 치킨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내 신경 안 쓰고 살려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애초에 존경스럽지도 않고 이성적인 사랑도 안 생겨. 그 사람하고 먹을 게 같다고 해서 그 먹는 식사가 행복할까? 그냥 식사 자체가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데를 가야 되고 뭔가 좋은 걸 해야 되고 이제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중요한 거는 좋은 곳에서 좋은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과 대화가 즐겁고 이 사람이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또 배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복과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음식에 먹을 때 느끼는 혀의 쾌락이 상대도 똑같이 느껴. 그러면 그냥 어떤 친구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할 때 얘기지, 이런 취향도 같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특히나 이 사람과 대화가 좀 많이 없는 그런 커플은 취향이 같아야 돼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대화가 되고 또 대화할 거리가 생기는 거긴 하니까. 이제 어쨌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식 씨가 굉장히 말도 많고 상황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을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마지막 편까지 좀 보고 얘기를 더 나눠야겠죠.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